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데몬헌터즈의 극중그룹 헌트릭스의 골든, 영국 공식 차트에서 1위에 싸이 이후 13년 만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친일 일베들을 우리나라 한류를 망치는 주적이라고 항상 말하는 이유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한류를 억압하는 정권을 지지하며 변태처럼 한류 콘텐츠는 엄청나게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가 나오면 자칭 비판이라고 말하며 K 콘텐츠에 악플을 쏟아내는 부류가 대부분 친일 일베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욕하면 벌떼처럼 달라붙어 혐중 댓글을 달지만 일본 극우들이 한국 콘텐츠를 욕하면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국익을 저해하거나 혐한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라면 그들처럼 혐중 혐일이 아닌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친일 일베들은 무조건 중국은 적, 일본은 동맹이란 정신세계에 사로잡혀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 오히려 일본의 편에 서서 대신 싸워줍니다. 각세라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 입장을 고수합니다. 일본은 과거 자신들이 아시아 나라가 아니라 유럽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타라이꾸란 용어를 만들어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 국가라고 자신들을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80년대 버블 경제의 붕괴로 잃어버린 30년을 살았고 급기야 1인당 GDP도 한국에 추월당하는 모욕감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이 붕괴되고 전자산업도 갈라파고스화되어 세계시장에서 도태됐습니다. 지금은 과거 버블 경제 전에 막대한 자금으로 아시아에 꽂아놓은 이자 수익 그야말로 가마우지 경제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자랑했고 그나마 전 세계에서 어깨에 힘을 주는 산업은 애니메이션 산업이지만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인기의 실체가 벗겨졌습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의 시청시간의 8에서 90%가 일본에서 소비되고 국제적으로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시청시간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국에서 엄청난 소비를 하고 이것이 세계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넷플릭스에서 K-POP 데몬헌터스를 내놓고 국제적으로 흥행을 하자 그야말로 일본은 멘붕 상태로 자기 부정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캐디언 일본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보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또 왜 소니 픽처스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황금알을 낳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 IP를 넷플릭스에 넘겼는지 일본 반응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일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제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걸스 데몬헌터즈가 다시 한번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골드는 지난 2일 발표된 영국 공식 싱글 차트 톱 100에서 전주보다 3단계 상승해 발매 6주간 톱이 됐습니다. 공식 차트는 헌트릭스의 골든이 13년 만에 K-POP이 1위에 등장했다며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처음으로 K-POP이 정상에 오른 역사적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오피셜 차트는 미국의 빌보드와 함께 세계 2대 차트에 들 수 있는 만큼 이번의 성과는 의미가 큽니다. 골드는 영화 속 가상 K-POP 걸그룹 헌트릭스의 대표곡입니다. 영원히 망가지지 않는다 같은 한국어 가사와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 상쾌한 고음이 더해져 글로벌 음악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차트 흐름도 드라마틱합니다. 6월 말 처음으로 93위에 진입한 뒤 영화 히트와 함께 31위, 20위, 9위, 4위를 거쳐 마침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미 멜론의 톱100에서 1위, 지니의 월간 차트 1위, 미국 빌보드의 핫100에서 2위에 오른 상태에서 글로벌 썸머 히트곡 자리를 굳혔다는 평가입니다. OST 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앨범의 유어 아이돌은 10위, 소다팝은 11위, 테이크다운은 63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오피셜 차트 CEO인 마틴 탈보 씨는 2012년 싸이부터 13년 만에 K-POP이 영국 차트를 지배했다며 이는 세계를 장악하는 한국 음악의 새로운 획기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신곡 점프는 36위, 로제의 솔로곡 아파트는 44위에 랭크됐습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데몬슬레이어를 제목으로 하는 귀멸의 칼날의 통화는 도깨비나 좀비 사냥을 테마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사가 소니라는 공통된 회사라면 트렌드가 지금 무엇인지 알고 있고 물론 음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극장 개봉하는 것이 좋은 작품은 어느 쪽인지 잘 알고도 있다는 것, 음악이나 패션에서 신나는 작품이라면 인터넷 방송용이야. 해외에서는 애니메이션 팬도 K-POP 팬도 모두 포함해서 인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무풍이네요. 일본의 K-POP 팬들은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고 반대로 애니메이션 팬들은 K-POP에 관심이 없다는 설을 써봅니다. 해외의 3D 애니메이션은 원래 캐릭터 디자이너가 섬뜩해서 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없다. K-POP 걸스 데몬 헌터스, 이게 제목이라고? 김밥 먹는 장면은 일본의 에오마키를 먹는 방법이네요. 조금 가늘게 말아서 먹으면 먹기 편해요. 계속 먹으면 필연적으로 말이 없어집니다. 넷플릭스의 순위는 맞지 않는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고 해서 디즈니를 넘어서지 못해. 극장에서 볼 수 있다면 몰라도 말이야. 앞으로 2달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한국 대책으로 넷플릭스에서 랭킹 부정 조작은 대체되었을 텐데 또 부정 방법을 찾아서 국가적으로 랭킹 조작하고 있어. 순희씨,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자꾸 재생시키는 알바 쓰잖아요. 한번 그런 것을 해서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뭔가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대인기라고 부추기지만 누구라고 아이돌 뿐이니까 역시 이런 기사는 신용할 수 없다. 그다지 일본에서는 평가받지 못하는 느낌이 일본은 2D 애니메이션에 치우쳐져 있는 갈라포고스라는 느낌이 들었어. 이런 매력적인 인물들만으로 한국인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일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욕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K-POP 데몬 헌터스의 데이트는 뭐지? 게다가 완성도 높은 삽입곡은 작품 상관없는 것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대.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쓰는 것은 한국 동포 기자분입니까? 본국에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보고 싶지 않다. 애초에 한국의 작품은 아니지만 작품의 재료가 한국이라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두드리는 시원하게 질투하는 혐한 야후구구들, 일반인들은 부끄럽다. 요 전날 보았습니다. 템포가 좋고 노래도 좋아서 지금 인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대박이다. 조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말이야. 소니픽처스는 크런치롤을 자회사화해 관련 회사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하고 나 혼자 레벨업이 애니메이션 어워드 대상을 사로잡았다. 바로 자작극이자 이웃나라 조작과 같은 방식이다. 그 소니픽처스가 제작한 게 이 애니메이션이다. 소니 대표가 바뀌고 나서 단번에 한국 작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대표는 일본인 명인데 출신 조사를 해보니 아마 한국계인 것 같은데. 국외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는 접수할 수 없을 것이다. 캐릭터도 배경도 취향이 아니다. 나의 가치관으로는 이런 재미없을 것 같은 그림으로 그다지 흔하지도 않은 설정에 이 애니메이션이 인기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재미없는 것이 많은 것일까? 이상한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봐서 내 감각이 이상해진 건가? 한국을 들어올리고 싶어서 드디어 디즈니까지 내리기 시작한 거야. 디즈니도 지브리도 최근 현실 정치에 너무 신경을 써서 재미없다. 극장 개봉판의 영화 전달 카툰을 동렬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히트라고 해도 넷플릭스 내에서의 일. K-POP 글자만 봐도 메스껍고 볼 마음도 안 생겨. 이 기사 몇 번이나 K-POP 헌터라고 써. 보통은 그런 제목은 안 쓰는 것 같아. 홍보 말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디즈니는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일본 애니메이션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보고 재밌었다는 댓글이 없는 이유는 BTS의 멤버가 울 정도로 감동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또 인기에 불을 붙이는군. 한국은 뭐든지 BTS 팬의 호소에 인기를 얻으면 폭발적인 매출이 되기 때문에. 어디 세계에서 히트하고 있습니까? K-팝의 캐릭터라고 하는 것보다 미국적 캐릭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댓글 반응. 넷플릭스 전달을 음성을 일본어로 하고 프로젝터를 사용해 130인치의 스크린으로 자택 감상했습니다. 라이브 영상도 격투 액션도 박력 만점으로 노래도 최고로 멋졌습니다. 여자의 우정, 적과의 연애 등 내용도 충실했습니다. 메인의 3명의 여성 그룹 헌트릭스의 캐릭터가 매우 좋습니다. 수수께끼의 푸른 고양이야 모자를 쓴 까마귀 디자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데몬헌터도 겸이 많은 K-팝 아이돌의 이야기, 한국인 친구에게 추천되었으므로 본국의 사람이 말한다면이라고 보았습니다만 좋았습니다. 타이틀대로입니다만 극중의 곡이 모두 좋다. 몰입감, 발라드, 랩까지 장르 풍부한 것도 좋다. 스포티파이에서 상위 잡고 있는 것도 납득. K-팝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신경 쓸 것. 주인공 캐릭터도 좋다. 3명이 균형 잡혀있고 귀엽다. 라이벌이 보이즈 그룹이라는 설정도 좋다. K-팝이 이렇게 전세계 인기라니 놀랍다. 스토리의 근간의 데몬테치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는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엔딩 놀랐습니다. 엔딩 롤도 제대로 보자. 마음 놓고 보고 즐겼습니다. 영상도 노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다만 정말로 미남과 귀여운 아이와 미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작은 넷플릭스의 과거 오리지널 영화 중 비평가 스코어와 시청자 스코어의 합계점이 가장 높아 로튼토마토에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K-팝 걸즈 데몬헌터스 비평가 스코어 95%, 시청자 스코어 93%, 합계 188. 굉장히 재밌었다. 로튼토마토 고평가도 납득의 완성. 확실히 테마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자라는 교훈적인 느낌이었지만 최고의 음악과 매력적인 캐릭터가 작품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북미 랭킹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흥행적으로는 대성공. 속편을 만드는 기초는 만들어져 있다. 꼭 다시 보고 싶다. 친척의 아이들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귀여운 소녀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곡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댄스라든지 움직임까지 완전 K-팝이군요. 어깨를 움직이는 방법이라든가 표정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떨어뜨림이 능숙하다. 뭔가 알겠지. 미국인이 될 것 같은 곳을 제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고 있다. 작은 절의 팬서비스의 느낌이라든지 정말 잘 보고 있어라고 할까. 제작진의 절대적으로 K-팝 오타쿠가 있네라고 생각하며 웃었지만 역시 스토리의 구성이 약한 것과 캐릭터의 묘사가 얇다고 생각해 버렸네요. 모처럼 5인조의 남자 유닛이니까 좀 더 캐릭터끼리의 얽힘을 만들어도 좋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1시간 반의 작품이므로 어쩔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왜 서로가 서로를 끌리는지 라든지 좀 더 맛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굉장히 전해진다. 정말 왜 K-팝이 인기인지도 이 작품 보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마지막 끝 방법은 조금 애틋하고 깨끗하게 끝나고 좋았습니다. 점수 4.0 추천합니다. 화려한 K-팝 아이돌들의 노래와 춤이 전투와 융합하여 독특한 세계로 끌려갑니다. 이 영화의 뛰어난 점은 하이레벨인 미국의 애니메이션이라는 인상으로 유머도 있고 전개도 빠르고 템포가 좋은 곳, 캐릭터들은 필요 이상으로 어둡지 않고 쾌활하고 세련되고 멋있다.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처럼 멋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급속히 발전한 현대적인 한국과 옛 한국의 문화를 모두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음성을 한국어로 해 일본어 자막으로 감상하면 분위기가 더욱 좋아졌다. 한국 여행을 한 기분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3인조 속에서 키가 큰 트윈테일의 낚시눈 멤버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였다. 파워퍼프 걸즈나 피치 퍼펙트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쪽이나 얇고 이 영화 독창성은 약한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도 인상에 남지 않고 보통의 전달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인상이었습니다. 음악은 K-팝 뮤지컬 톤이 있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사는 무리군요. 이곳은 영화관의 빅스크린에서 보고 싶었다. K-팝 아이돌과 김열의 칼날을 합친다는 참신한 아이디어이지만 이 설정이 액션 영화나 자신의 정체성을 둘러싼 스토리로서의 굵은 굴조로서 좋은 밸런스가 되어 스토리적으로 아이돌로서의 승화되는 구조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소니 애니메이션 픽처스가 다루는 애니메이션도 압권의 퀄리티로 제작진도 본작이 데뷔에 가깝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발표된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도 톱 클래스에 들어가는 작품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자신 안에 올바른 마음과 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악의 마음을 봉사하기 위해 올바른 마음을 태우는 것이 평소 아이돌을 쫓고 있는 같은 층도 같을 수 있다는 아이돌 오타쿠 문화도 감싸는 구조. 본작은 팬을 그리는 방법도 매우 특징을 포착하고 있으며 남성 아이돌 그룹의 캐릭터도 제대로 그려서 좋다. 1시간 반이라는 컴팩트한 패키지도 좋다. 엔딩으로 본작의 곡은 트와이스의 3명에 의해 레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보기 전 정보가 없어서 겸손한 서프라이즈. 처음부터 엄청 멋진 K-팝송이 들려서 도대체 누가 노래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트와이스였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최고의 애니메이션, 극장에 걸리면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 노미네이트도 시야에 들어갈 것 같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았지만 키즈용이 아닌 10대용인가 뮤지컬 같은 느낌이었지만 곡이 굉장히 좋은 데다가 한글이 아니라 대사도 영어, 일본의 세일러문 같은 느낌도 흔들어 한국을 의식하지 않고 볼 수 있다. 왠지 야후 의견이 이것은 일본의 소니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덕분이라든지 한국의 자화자찬이 힘들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지만 비판하기 전에 제대로 상세 확인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흥미없다고 생각한다면 코멘트나 기사에 클릭을 해서는 안 된다. 특이한 칼럼이네요. 무슨 일이야. 비주얼, OST, K-소품 어쨌든 재밌다는 것이다. 디즈니 같은 큰 눈이 아니라 솟아오른 작은 눈, 쿨하고 멋지고 예리하게 춤을 추는 캐릭터들이다. 올해 최고의 뉴페이스다. 역시 일본의 메이커 소니의 영상 덕분에 예를 들면 만화에서도 원작이 좋다고 자화자찬해도 캐릭터 원안이나 만화, 컷 분할이 실패하면 팔 수 없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K-팝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만 한국의 예능사무소나 한국 기업의 자본은 일절 관계하지 않고 소니지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기획, 제작, 넷플릭스에 전달의 애니메이션입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이별의 필요한은 매우 좋았습니다. 영상도 깨끗하고 신카이 감독의 작품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애니메이션도 일본을 쫓아왔다는 것일까? 만화도 일본과 달리 한국의 만화는 장르도 풍부하다고 말했고 본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대인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악곡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K-팝은 서구의 크리에이터의 참여가 많거나 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반은 서양 같더군요. 그래서 서양의 시청자들에게도 순조롭게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일본의 퀄리티 높이는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무대가 일본이었다면 주인공이 일본적 아이돌이었다면 음악이 J-팝이라면 어떤 반응이 될까? 어딘가의 회사에서 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나 세계적으로 J-팝도 인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을 흉내내고 있다고 말하는 놈도 있지만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완전 다르다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이 흉내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놈도 있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일본의 엔터 산업이 한국보다 못하나 흉내내는 쪽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다. K-POP 소재 애니메이션 한 개가 수많은 명작 애니메이션들을 넘어서 넷플릭스 역대 영화 1위가 되는 기세인가. 노래가 모두 좋고 귀에 남아. 한국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흉내를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 K-POP 걸스가 선풍인가 아무 느낌도 없다. 한국 것은 아무것도 할지 마라. 솔직해지자. 이 영화의 성공을 내도 익은 배 아프고 화가 나는 것 아닌가. 빌보드 랭킹은 옛날에는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랭킹에 이르렀으므로 그다지 의미 없음. 실사 리메이크를 보고 싶다. 데몬헌터스를 누가 할 것인가. 거기에 신경이 쓰이네요. K-POP을 대표하는 선발팀에서 캐스팅할 수 있으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확실히 히트할 것 같다. 골든의 여세에 달려 서양에서도 그 나름의 히트가 될지도. 진격의 거인처럼 될 가능성도 있을까?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독특하고 재밌었기 때문에 실사로 그 연출이나 템포를 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실사하려고 할까? 돈벌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요즘 많은 것이 싫다. 무엇이든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실사되어 엉망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싫어. 일본의 작품이라면 실사하는 높은 확률로 유감스러운 것이 되지만 한국의 작품은 어떨까? 잘 보셨나요? 일본 국은의 약 30년 전에 한국에 약 1년간 살았습니다. 김밥은 일본 통치 시대에 일본의 김에서 유래된 것이군요. 밥도 식초밥이 아니고 맨손으로 잡으면 참기름이 묻어서 기분 나쁘고 일본인인 나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맛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년에 에오마키는 김밥으로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김으로 하는 에가타마키를 김밥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20년 정도 전 세계에 데리야끼 소스를 한국이 어떻게든 소스로 바꾸려고 했지. 지금은 교자를 만두로 바꾸거나 망가를 만화로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고 한국의 수법은 변하지 않네요. 김밥과 일본의 후토마키는 비슷하면서도 틀린 것. 김밥은 밥에 참기름을 섞어서 향이 강해 따라서 호불호도 당연히 있다. 과거 한국 살면서 그 동네 전통시장 안에 있던 가게는 김밥은 보통인데 거기에 절묘한 양념이 붙는다. 그걸 김밥에 올리면 완전 술안주. 지금까지 그 맛을 본 적이 없어. 오랜만에 먹고 싶다. 햄이 일반 가정에 보급된 것은 일본에서도 60년대 중반 이후가 아닐까. 즉 고도 경제성장의 수반에 한국은 80년대 말 무렵까지 일본보다 20에서 30년 늦었던 것이기 때문에 김밥도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일반 가정에 보급했다. 보면 매우 최근의 가정 요리구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을 무렵 자주 드라마 내에서 보이는 김밥이나 다른 요리에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코리안타운에서 처음으로 김밥과 순대를 보았을 때는 매우 텐션이 오르고 기뻐 사서 먹었습니다만 잡채와 떡볶이를 사랑하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따온 김밥의 이름을 바꾸고 기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게다가 김밥은 식초밥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매년 여름에 상당한 식중독을 일으키고 있어. 한국 식품에 재료가 많아 김으로 갚는 것처럼 무엇을 넣어도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맛있으면 무엇이든 받습니다. 집에서 갈비라든지 넣어 한국식으로 한 보통의 김밥을 만들고 싶습니다. 요리 잘하는 친구가 보내줬는데 정말 맛있었어. 뭐 참기름 향이 강하기 때문에 술안주 정도의 위치일까. 한국계라고 피할 필요도 없잖아. 뭐 나는 갤럭시를 무시하고 아이폰 파지만. 얼마 전까지 김밥의 명칭이었던 거야. 김도 초밥도 일본의 요리. 통치시대에 한국에 전해진 음식이 달라진 것. 초밥은 생선을 넣어서 도시락에 넣을 수 있지만 김밥이라면 고기로 젊은 사람도 좋아하고 도시락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많기 때문에 밥 대신에도 좋지만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김도 두꺼운 김이므로 특별한 붐이라든지 없을 것입니다. 서울 회사에 있을 때 사무실에 김밥을 팔러 오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20년 이상 있어도 한 번도 김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대인기야. 얼마 전 한때 슈퍼에서 줄지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제 팔리지 않고 반액 세일이 붙여져도 사는 사람이 없었던 기억밖에 없다. 최근에는 전혀 보지 못했다. 한국에 빠져있는 친구가 친구끼리 집에서 모일 때 부탁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이 김밥을 만들어 가져온다. 그렇지만 나는 이곳에 손이 가지 않지만 친구가 먹어라고 매번 권해서 너무 곤란해. SNS로 한국 요리를 만드는 동영상 보면 모르겠지만 평소에 SNS를 보고 식재료부터 힌트를 얻어 저녁 밥상을 차리는데 참고로 합니다. 어제는 돼지 김치찌개였고 며칠 전은 부침개라든지 상당히 한국 요리 즐겁다. 15년 정도 전에는 김밥은 편하고 저렴해서 좋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김도 계란도 가격이 올라서 쉽게 만들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역시 식초밥에 호토마키가 단연 좋아. 김밥은 시간이 지나면 참기름이 산화해서 맛이 나빠지기 때문에. 왜 이 김밥 기사에 필사적으로 비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필사적으로 비판할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인이 일본 요리에 대해 이런 부정적인 댓글을 쓰면 콤플렉스라든지 너무 신경을 쓴다든가 하는데 결국 일부 인간은 한일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왠지 야후 댓글을 보고 있으면 필사적으로 한국 정부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맛있는 것은 맛있는 게 좋은 것 아닌가요? 일본 라면도 원래대로 따지면 일본 것이 아니지만 이제 맛도 종류도 다방면에 걸쳐 일본의 소울푸드잖아요. 근처 김밥 가게가 1년 만에 망했어요. 산 노미야에 있던 한국 식료품점도 망해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행하면 망하지 않을 거예요. 일본 김밥을 닮았다가 아니라 일본 김밥 그것을 K로 만들어 원래 자국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뿐. 북쪽 일부에서는 김밥이 일본에서 왔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 유튜브 주주의 탈북 엄마가 말했었어. 한국에는 일 때문에 자주 갔지만 거의 먹지 않았어. 먹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억에 남지 않아. 겉보기에는 일본 김밥이라 특별한 흥미도 생기지 않았다. 김밥은 일본 요리, 그냥 이름을 바꿨을 뿐이야. 한국식 김밥, 피자를 일본식으로 만든다고 일본 요리가 되지 않는다. 그거랑 똑같은 거. 우영우 때문에 김밥을 먹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나는 김밥과 떡볶이는 나에게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빔밥은 집에서 만들게 되었어요. 맛있어요. K드라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네요. 일본 김밥에 대한 일본의 자부심이 그렇게 높은 줄은 몰랐네요. 일본의 김은 생산된 김을 그냥 자연 그대로 먹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김을 가지고 참기름을 발라서 고소하고 풍미를 더해 여러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김밥은 일본이 단일 재료를 가지고 식초밥에 김에 말아서 먹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결국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한국식 김밥이지 일본식 김밥이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매번 원조 주장을 하지만 왜 그렇게 자랑스러운 원조 문화를 자신들은 키우지 못하고 한국만이 인기를 끄는 식문화로 만들고 있을까요? 그들의 주장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보다 남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더 좋아 보여서 그저 뺏고 싶은 유치한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시즌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는 듯 보입니다. 자신들의 유일한 자랑인 애니메이션 산업조차도 한류에 의해 밀리게 되었다는 위기감 말입니다. 이 영화의 제작에는 한국의 비용은 단 1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니 픽처스의 제작 기술과 넷플릭스의 제작비만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가 마치 한국에서 제작한 것처럼 발작을 하는 게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넷플릭스가 이 영화의 IP로 정말 단물이 쏙 빠지도록 여러 콘텐츠를 만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구구들은 속이 다 썩어서 문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주는 소니가 부리고 돈은 넷플릭스가 쓰고 모처럼 왕서방이 되는 K-POP 홍보와 한국 관광객 유치라는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